한번 보자. 이제 이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판매자, 구매자가 전화기를 가져오는데 전화기의 기능이 원래 이제 원천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다이얼이 이렇게 있고 전화기 기능이 그래요. 원래 이제 이놈이 유선 기능이 있고 무선 기능이 있고 인터넷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 원래 만들 때부터 있는데 이걸 다 쓰려면 사실 200불 줘야 돼. 처음에 그렇게 사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베이직을 사오는 거죠. 베이직 유선 기능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고 이것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직을 구매한 뒤에 사용하다가 무선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50불 더 주고 키 값을 딱 받아. 다운로드를 딱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고 그래서 이거를 다 키를 입력을 탁탁탁탁 하면 무선 기능이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좀 더 사용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50불 더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100불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활성화 딱 되는 거예요. 키 값을. 이런 개념입니다. 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기능을 다 열어놓고 한꺼번에 팔면 이 기능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 기능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거 두 개만 필요한 사람, 이거 다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한꺼번에 200불 주고 사겠지만 이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 200불 주고 사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요거는 반드시 쓰니까 요거만 팔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세운 거죠. 훨씬 이득인 거죠. 전략적으로.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가 그렇잖아요. 그 뭐 프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 기가 차이가 막 나면 선택의 폭을 확장을 시키는 방식들로 기본 베이지를 깔고 선택 사양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문제는 이건 거예요. 지금 이제 베이직을 들어올 때 100불인데 사실 그럼 원천적으로 이게 이제 원래는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물품의 기능과 밸류는 사실상 유선, 무선, 인터넷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의 밸류인데 단지 제일 처음에 이제 수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1번 기능만 열어놨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 물품이 내 키 값을 통해서 활성화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50불 더 주는 사람은 사실상 이 두 기능이 합쳐진 형태의 물품을 상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냐. 만약 100불 준 사람들은 이 기능이 다 활성화된 상태에 200불짜리 물품을 상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냐. 다만 이걸 시기적으로 뒤에 늦추실 뿐인 거 아니냐. 키 값이 이거는 1월 1일 날 수입하고 키 값을 3월 1일 날 또는 뭐 이놈은 한 5월 1일 날 하면 사실상 5월 1일 날 지급하는 그 시점에 이 물품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100불 더하기 100불로 되는 거 아니냐. 5월 1일 날 지급의 시기만 좀 늦춰졌다 뿐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는 다 활성화된 상태면 그래서 요 별도로 다운로드 받는 거 수입될 때는 없었지만 추후에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요게 당시 수입 당시의 물품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시점적으로 수입 시점으로 돌아가서 가치의 일부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PAPP의 일부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시작한 거예요. 뭔 개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수입될 때 수입 신고 당시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과세해야지. 100불이지. 그러면 뭐 물건 들어와 가지고 추가적으로 물건 A라는 물품 전동기술 가지고 왔는데 한 1년쯤 있다가 부품 하나 붙여서 그 기능이 새로 됐다. 그러면 이거 1년 전에 내가 이거 100불 주고 사고 추가적으로 20불짜리 부품 새로 개발해 가지고 장착해 가지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거까지 다 합쳐 가지고 120불로 평가하라고? 뭔 개소리냐. 이런 이야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논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도 두 가지 다 열어놨습니다. 요 수입 당시의 물품의 가치로 그대로 평가를 해라 라는 게 하나, 요거까지 합쳐서 수입 당시의 물품의 기능이 다시 가치 일부를 구성하는 걸로 할 수도 있도록 두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두 개 다 합치는 거. 의외죠? 두 개 다 합치는 거. 우리나라 입장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예? 전화기입니다. 예? 제가 조금 내용을 바꾸긴 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 677페이지에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사실상 다른 제품이 된다. 677페이지입니다. 밑에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두 가지 방법. 사실상 다른 제품이 된다. 예를 들어 교환기 B, C 원래 신고한 가격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물품이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요금이 더해진 것으로 가격을 기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입된 상태대로 수입된 성질과 수량에 따라 해야 된다. 원래 신고된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뭔 개소리냐 이런 거죠. 우리는 1번 이게 조세심판에서 난 게 678페이지. 이거는 예전에 논의를 했다고 523번 각주 있죠. 523번 밑에 각주 2015년 5월달에 40차 기술 내용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 국가가 상황별 고려 비과세 과세를 남겨주는 사항을 제시하면서 연관되는 과세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라고 해놓고 요 복사기 사례거든요. 복사기 사례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키값을 받아서 복사기의 기본 기능에 더해서 보안 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이었는데 똑같다. 이거 2015년도 논의할 때 2017년도쯤에 이렇게 뭐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6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 조세심판원에서 아주 선도적인 결정을 먼저 한번 내렸다. 이 내용이 반도체 성능 테스트 장비인데 678페이지에 반도체 성능 테스트 장비인데 이게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용 범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인증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반도체 요런 기능이 있었는데 비활성화된 거죠. 이렇게 수업 들어갔는데 수입 이후에 키 값을 받았어요. 요 종이로 받았어요. 종이에 키 값이 적혀 있어요. 뭐 1.236x.486 종이로 받아가지고 요거를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딱 두드리면 여기 활성화 딱 되는 거죠. 키 값을 얼마 준 거예요. 요 1월 1일 날 수입했는데 뭐 6월 1일 날 키 값을 뭐 이제 받았어요. 요 돈을 주고 조세심판에 갔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한 조세심판의 결정을 우리나라 지금 입장과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기능 사용 하나 세 번째 줄 사용 범위 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이디가 기재된 라이선스 시트를 종이로 받아가지고 수입 신고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리즈닝이 있습니다. 리즈닝 몇 개가 있어요. 동물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물리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단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쟁점 물품 완전히 구동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이런 표현 있죠. 그 다음 밑에 별도의 수익 거래이기보다는 기능 개선으로 밑에 거래 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지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원래 상위 기능이 돼 있는 놈을 수입한 놈인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과세 형평도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를 봐야 된다. 이 PAPB 일부 봤다가 아니야. 대금의 일부. 이렇게 해놓고 이건 조세심판원에서는 가끔씩 오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서 뒤벼진 애가 많죠.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목도했잖아요. 그동안. 조세심판을 믿지 못하야. 그래서 그럴까봐 679페이지에 제가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관세청 2018년도 거. 계측장비 제한된 기능을 해제할 목적으로 종이 CD, USB에 기록 수록된 언락키를 추가로 구매했다.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회신 보면 두 번째 점에 언락키는 과거 수입된 계측장비 이미 내장되어 있던 추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장비를 설정된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동키를 적용할 장비가 특정돼 있다라고 돼 있고 따라서 두 번째 줄 기수입된 계측 장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수입 장비 실제 지급 가격으로 보면 된다. 뭐 전달 매체는 뭐 육방법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다음에 요거 관련된 조세 심판원에 안과용 기기가 하나 더 있어. 안과용 기기. 안과용 기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라식 수술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스마일 라식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K사 건인데 그게 이제 안과용 장비는 수술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본 장비 50회 할 수 있어요. 그 뭐 라식 수술, 라식, 라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일 방식이. 그게 끝나면 라이센스 키를 하나 더 받아. 그래서 입력을 딱 하면 수술을 200회 더 할 수 있어요. 들어올 때는 기본 장비. 그러니까 안과용 기기가 지금 그렇게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안과용 기기가 많이 그래요. K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A사도 있고 한데 거기도 비슷한 장비들이 좀 있고 요게 이제 조세 심판에서 결정이 한번 났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육방부로 결정이 났는데 본질 자체는 좀 비슷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몇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따질 수 있는 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용의 제한을 건 거 아닌가요? 이걸 4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2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논의를 WC에서 했어요. 조건 또는 사정은요. 야, 니 향후에 은락키 이거 사용한다라는 조건으로 향후에 구매, 추가적인 구매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냐. 조세심판은 조건 또는 사정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인을 하고 넘어갔어요. 육방부에서 했는데 WC에서 그 논의를 했어요. 이걸 권리 사용료 일종을 볼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권리 사용료. 그 다음에 사후기소 이걸 볼 수 없느냐. 이런 논의를 다 했어요. 이게 WC에서. 그러니까 요 논의가 그냥 결정을 그렇게 하고 못 짓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문제를 확대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평가의 어떤 그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떤 지식이랄까 견해랄까 이런 부분들 많이 물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뭐 그런 논의는 지금 완벽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입장하고 사례 정도만 알아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뭐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다음에 관사 되고 난 뒤에 공부를 하십시오.